말고. 아니, 일을 하려면. 일할 때 화가 나는 여자. 근데 포리살 바르는 건 내가 더 잘 발라. 니네들은 안 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사표 쓰고 가! 분노를 더 세게, 더 강하게 내야 내가 제대로 화를 낸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더 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공주 팥죽이 아니라 지금 하나를 놓고라도 140년 어머니를 보면 욱하는 남자. 공주를 세우니까 얘기야. 뒷분이야 통수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얘기했는데 왜 매일 청소하고 왜 뒷공 사진가 없는 게 있어? 욱할 때는 사실은 대체로 자율신경계 반응이에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중요한 감정 중 하나인 화. 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요일 오후, 도연이가 숙제를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도연이는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너 뭐하니? 왜? 너 나누기 못해? 이거 잘해서 풀었었잖아. 잘못 봤어. 뭘 잘못? 맨날 잘못 봐. 내가 눈이 안 좋아. 왜 하나만 내? 자꾸 헛것을 보게 된다. 너 안경이 1.0 나오는 안경이거든? 뭘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기는. 안 좋아. 다시 해, 빨리. 빨리! 공부만 시작하면 딴청 피고 한눈 파는 도연이. 혼자 공부해보겠다고 방에 오더니 게임 삼매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납니다. 도연이 뭐해? 이거 좀. 동영상. 동영상 보고 있었다고? 너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한테? 아니야? 엄마, 이제부터 알았게 처음 호연이가 시작했잖아. 호연이가 시작했는데, 호연이가. 나도 하고 싶어진다고, 호연이가 시작하면. 호연이 그리고 아까 약속한 거 있잖아. 아침에. 뭐라 그랬어? 자기 한 말이 자기 알았어. 어? 하면 되잖아. 너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해야 돼, 믿게? 어? 눈은? 째려보고? 너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우는 거야, 또? 아니, 힘들어도 해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시작도 못해. 해봤다고. 뭐? 하고 있잖아. 언제 하고 있어? 다 풀어? 오늘 하기로 한 데까지? 짜증나는 말투로 변명하다 결국 지우개의 화풀이. 혼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언제 제일 화가 나? 동생이 까부를 때랑 엄마가 자꾸만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는 쉽게 포기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또래 아이들처럼 도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게임을 하는데요. 평소 도연이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7, 1, 2, 3, 4, 5. 야! 너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없는 거야. 탈출 방법 바뀌었을 때. 야! 너 다음에. 넌 요번에 왜? 기회 없어. 진짜 왜? 나 여기 너무 멀잖아. 뭐가 멀어? 멀잖아. 빨리 가서 하는데. 엄마의 불호령이 발끈하지만 정작 말 한마디 못하고 엄마 화만 돋웁니다. 너 하기 싫어? 너랑 게임만 하면 이런 식이야.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대로 행동해야지. 아까 한 번 여기 잘못했는데. 화는 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고 다그치는 엄마가 야속한 도연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를 안으로 삭히고 맙니다. 요게 하면 낙이야 이제 없는 거야. 알았지? 여기다가 하는 거야. 발 탕탕탕탕 구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도연이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해서 되게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아요, 도현이한테는. 얼마 후 도연이와 엄마가 어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9명의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은 약 3시간 동안 분노, 우울, 불안, 지적 능력, 집중력 등을 알아보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계속 쌓다가 폭발해요. 좀 있다가요, 진짜 화나면 신문지 막 찢어요. 친구들이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검사 결과 현재 아이가 느끼는 분노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 분노와 기질적인 분노 수준을 의미하는 특성 분노를 중심으로 볼 때 아이들 대부분의 분노 수준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시기에 분노 조절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거나 어떤 사회적 판단이나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이 5세 이후부터 발달을 하고 14세까지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학령기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명의 아이들이 총 8회에 걸쳐 화를 다스리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각 수업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그날의 MVP가 됩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빴던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몸에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화가 날 때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화나는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과연 화가 날 때 아이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친구들이 여자 화장실에 쳐넣었을 때요. 아이고, 내 몸이 어떻게 변했어 그럴 때? 그때요, 얼굴이 빨개지고 쓰레기를 친구들한테 던졌어요. 쓰레기를 친구들한테 던지고 내 몸은 얼굴이 빨개지고 이 가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빨리 뛰었어요. 더 막 빨리 뛰어서 피가 막 이렇게 막 온몸으로 가고 있네, 그렇지? 친구들이 별명이나 취미를 갖고 놀릴 때 그때 얼굴이 빨개지고 표정이 좀 미그러지고 머리에서 그냥 나오고 김이 막 나고. 화가 날 때 아이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떨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화가 날 때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친구가 나를 놀렸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억울하지. 그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애들한테 놀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 또 지은아. 웃으면서 더 심한 욕으로. 친구들 화가 나는 마음. 화가 난다는 표현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좌절스러운 우리는 부끄러울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거나 미안할 때 화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알아야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감정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감정 빙고를 한번 해볼 거야.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감정을 알아야 왜 화가 났는지, 화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 빙고 게임을 통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감정을 언제 느끼는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감정을 알게 됩니다. 혜연이가
먼저 어떤 감정인지 먼저 설명해 보세요. 화나다. 용돈 겨우겨우 모아서 산 떡볶이를 친구가 훔쳐 먹었어. 아, 이럴 수가. 불안하다. 엄마 몰래 화장실에 똥 싸는 척하면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는데 왜 불안했어? 엄마한테 들킬까 봐. 엄마한테 들킬까봐. 기쁘다. 학원을 오늘 피곤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요. 학원이 스트레스. 먹혀가지고 안 갔지. 한줄 빙고 됐어. 아이들이 자주 느끼고 공감하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그 다양한 감정을 많이 찾아내는 팀이 게임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쪽 공격 누구 할 차례예요? 아하, 그런데 이 팀은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해. 뭐라고? 그냥 해. 팀원들끼리 감정카드 선택을 두고 의견이 갈렸군요.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알겠어요. 응? 분하다. 분하다. 저는요 아까부터요 역질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요. 둘이 자기 맘대로 막 하면서요.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대한 서우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치열했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 팀 친구들한테 3개씩 붙여주시고 MVP 누군지 확인해주세요. 오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공도야. 오늘의 MVP는 도연입니다. 오늘의 MVP는 감정의 달인이에요. 감정의 달인은 혹시 내가 아닐까 다들 기대했지만 첫 번째 MVP는 도연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표정 안 좋은 친구들 있는데 지금? 희연아, 넌 지금 감정이 어때? 기분 더러워요. 기분이 더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한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보자. 기분이 어떨까요? 도연이와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MVP를 놓친 희원이. 말도 없이 굳은 표정인데요. 아이들도 통달한 눈치를 봅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는 짜증났어요. 조용한 전쟁터 같았어요. 전 진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그냥 꾹 참았었어요. 뭐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막 들떠서 막 농담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금 희원이가 MVP를 놓친 희원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나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 지금 화가 났을 때 희원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 스티커를 안 준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MVP를 받고 좋아하는 도연이를 보며 짜증도 났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준 희원이에게도 오늘의 MVP를 주기로 합니다. 선생님 아까 이따가 여기다가 붙여주시고. 그런데 수업을 마치기 무섭게 숙제는 엄마들한테. 희원이가 도연이에게 다가갑니다. 왜? 화가 난 표정인데요. 희연아 지금 얘기 감정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 왜 도연이한테 화가 난 거야? 거기 좀 창피해가지고 용기 내어서 한 건데 저 혼자만 하고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5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희원이하고 저기 도연이가 차렷 인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둘이 한 목소리로 끝인사를 해야 하는데 멈칫거리는 도연이 때문에 몇 번이나 인사를 반복해야 했던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났던 겁니다.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런 희원이에게 미안해서인지 도연이는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무서워할 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한 건데. 좀 얼굴을 했어요. 겁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슬프고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분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로 표현하게 되죠. 자기 감정을 어릴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해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두렵고 불안해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노 감정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노를 조절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도 단계별 교육을 받는데요. 자,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될 때는 다른 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무슨 작은 일을 참아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화를 안으로 안고 있는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분노 조절을 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그럴 땐 약간 좀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자기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화를 바꿀 필요는 건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 탓으로 하면 자기가 못난 것 같고 제가 바보 같고 이래서 자기를 탓하게 되거든요. 우리 애는 화를 낼 줄 몰라 라는 것보단 그 시기엔 화도 조금 낼 줄은 알아야 됩니다. 분노 조절 교육에 참가한 아이들 중 도윤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 찰나 엄마가 부릅니다. 아들. 응? 도윤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시작 안 했는데? 왜? 숙제한 거 엄마 좀 보여줘. 오늘은 진짜 짧게 썼어. 왜? 짠 애들은 엄청 짧게 했어. 그거는 한 줄 독서였잖아. 한 줄 독서를 보고 그걸로 안 해. 잠깐 멈추라고 했잖아, 엄마가. 긴 줄이잖아. 썼잖아. 그래. 근데 너무 성의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성의 있게 쓴 거야. 다시 써, 누나. 여기 아예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을 좀 더 채워서 써. 어떻게? 도윤이가 살을 좀 더 붙여봐, 내용을. 잠깐 껐다가 다시 해. 다시 와봐. 갖고 와봐. 이거 엄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시 여기다 살 붙여서 다시 쓰자. 엄마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방에 들어가 공책을 던지며 자신의 화를 표현합니다. 좀 살짝 담아두다가요. 폭발할 것 같으면 화내요. 계속 담아둬도 안 되고 막 계속 분출해서도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담아두고 분출하는 걸 둘 다 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는 세라는 요즘 공부와 피아노를 병행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도 피아노 연습은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죠. 피아노 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피아노가 좋아요. 듣는 것도 좋아요. 귀엽게.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할 줄 아는 세라.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마가 수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세라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숙제도 안 하는데 왜? 나 숙제! 다 했어. 하긴 하지. 근데 생각이 숙제는 실컷 다 놀고 자기 직전에 너는 학교 숙제는 학교 가서 아침에. 그래, 아침에 가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언젠가 한번 숙제는 자기 직전에 하는 거야. 장난이지. 할점을 나 지금. 숙제 다 했어? 알았어, 인정. 근데 그거 울어? 또? 네 억울해? 억울해? 사실을 얘기하는 한 달 한 번 있는 일을 엄마가 너무 공식화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 너는 왜 괜히 그런 일에 화를 내니? 그리고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그렇게 먼저 그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느낀 감정을
부모님들이 잘 반영해 주셔야죠. 아, 내가 지금 이게 슬픈 감정이구나. 아,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구나. 내가 이게 화가 나는구나. 그거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발꿈치를 들어서 나의 몸이 최대한 커지도록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꽉 주세요. 하나. 몸의 긴장을 풀어야 화도 풀립니다. 아이들은 화날 때처럼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몸에 힘을 줍니다. 누운 상태로 숨쉬기에 집중합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비치고 이제 몸에 힘을 빼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법을 배웁니다. 참 평화롭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게 두 배로 부풀어서 막 터지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편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완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은 몸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몸의 변화를 그렸던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가슴에 뭉게구름이 흐르고 머리에 김이 나던 아이는 천사로 바뀌었네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죠? 얘들아, 이렇게 잠깐이라도 우리가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조금 화나는 상황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내 감정이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그 감정을 조절하고, 잘 판단을 하고, 이걸 잘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걸 담당하는 우리 뇌의 부위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후퇴하게 되는데, 잠깐 카운트다운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생각,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 행동, 자신을 사랑에 따라간다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희원이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럴 때의 감정은 어떨까? 부끄럽고 창피해요.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은 어떨까, 얘들아? 행동 어떻게 하게 될까? 구석지고 가가지고 숨고 싶어요. 숨고 싶으면 실제로 가서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숨으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막 무슨 친구한테 뭐라고 그렇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자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치, 모자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알프가 자, 이번에는 지훈이가 발표를 합니다.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떨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고 들떠있어. 그것도 행동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누나? 행동. 막 달려간 다음에 야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그래, 무슨 얘기야 하면서 뛰어들게 될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정도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화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다르게 생각해보는, 정말 이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인지 그런 걸 이제 탐정처럼 생각하기, 그걸 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요. 짜증나. 대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쟤도 화났을 수도 있겠다. 쟤도 화났을 수 있겠다. 또? 아니? 내가 좀 참자. 내가 좀 참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너 뒤집어 볼까? 뭐라고 써있지?
어려움도 잘 해결할 수 있어. 그치, 맞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대처 카드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 말을 배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사람의 의견도 소중한 거니까 내 의견만 고집하면 안 돼. 그때 다른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되죠. 이거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네가 뭔데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보자. 이런 내용도 있어.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 또 너무하잖아.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화가 나는 순간에 긍정적인 자기 말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적어봅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대처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가 똑같이 그렸는데 억울하고 짜증나. 억울하고 짜증나. 그 말을 뒤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만 선생님께 혼나도 모두 다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을 거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 짜증나. 생각을 바꿔볼까? 빨리 숙제하고 게임해야지. 옆집 철수는 또 시험에서 1등 했는데 억울해. 생각을 바꿔볼까? 나도 많은 장점이 있어. 반성 좀 해보자. 이렇게.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혁은이가 손을 듭니다. 붙였어 먼저. 가은아. 저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안 붙여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이면 참았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쪽에 스티커 붙였을 때도 몇 번 빠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말했더니 그때서야 붙여주고. 혁은아, 지금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매번 자기만 스티커를 못 받은 것 같아 속상한 혁은이. 선생님의 사과로도 마음이 금세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혁은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냥 마음 다스릴 시간이 조금만. 그래,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선생님 진짜 고마워. 하나 가지고 좀 마음 다스리려고 쌤한테 시간 달라고 했었어요. 그냥 재밌었던 일이나 그거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마음 다스리기가 좀 잘 됐어요? 네, 좀 즐거운 얘기하니까 약간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혁은이의 마음을 다스린 긍정적인 자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액션! 우리 내일 소풍 가잖아. 우리 프렌드 갈까? 싫은데? 왜? 근데 가자. 거기 애들 가는 거잖아. 유치해. 가지 마. 네가 다른 애들이나 가는 데라고 하니까 나는 기분이 나빴고 네가 앞으로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혁은아, 세라가 이렇게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잘 했는데 혁은이가 들으니까 어땠어? 제가 들었을 때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아이들은 역할극을 통해 화내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자기 주장적 대응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기회도 줬고 그리고 조금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도 오히려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화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평소 다툼이 잦은 엄마와 도윤이가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인정하면 엄마가 또 한결 엄마가 그리고 엄마와 도윤이가 자주 겪는 갈등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되지 않았어? 도윤아, 알림장 좀 가져와. 내가 네 글씨만 보면 화가 나. 도윤아, 글씨라는 거는 너도 알아보고 남도 알아봐야 되잖아. 다시 써. 도연아, 아이 학교에서 제대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검사한다고 가져오라고 할 때 엄마 다시 써올게요 그렇게 얘기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써오라고 그러면 빨리 가서 다시 써야지 뭘 잉잉거리고 있어.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 실수 안 한다는 얘기. 모자의 재현 상황을 전문가가 지켜보면서 꼼꼼히 분석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 그 아이한테 무조건 이렇게 지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뭔가 아이로서는 되게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경멸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법을 좀 배우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대화법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엄마가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이 말 맞아? 이제 맞아라고 엄마가 물어보지 않게 도연이가 엄마 알아볼 수는 있게 써줘야 돼? 네. 꼭? 네. 내일은 알아볼 수 있게, 모레는 조금 더 예쁘게, 그 다음날은 더 글씨가 좀 더 많이 예뻐졌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 네. 도연이가 지금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와서 엄마 제가 글씨를 정말 많이 못 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연이도 굉장히 지금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고 엄마가 노력하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서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통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나고 엄마 말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부드럽게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짜증내고 소리 짓는 것보다는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그럴 때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화난 감정 이런 것도 그냥 폭발적으로 혹은 짜증내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잘 조절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도 그걸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일하지 말고. 아니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일할 때마다 자주 화가 폭발하는 10년차 도배사 명옥 씨.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사표 쓰고 가! 평소에 자주 불같이 화를 내는 명옥 씨. 그녀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열이 가슴과 얼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죠. 마음속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조그만 자극이나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바로 어떤 분노 폭발 형태로 갈 수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앙거린 게 뭐 있냐? 일을 마치고 가진 회식 자리. 야, 내가 1년 반 동안에 여기서 명옥 씨는 동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언니를 준비한 게 먼저라 그런데 동료가 수긍하지 않자 걸리는 결국 폭발합니다. 그럼 잘해. 내 생제.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일단 화가 나면 멈추기 힘든 명옥 씨. 그러니까 오지 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화를 낼 대상한테 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할 겁니다. 자신의 화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훈련을 수행을 할 거고요. 먼저 명옥 씨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어보게 했습니다. 주로 그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이에요? 네. 잘 지내다가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네. 화가 확 나요. 네. 그죠? 근데 그 화가 확 날 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화나는 행동까지 연결이 안 될까? 내 자신한테요? 그치. 제가 화를 정당하게 낸 걸요?
명옥 씨는 앞으로 화내기 전에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의 중요성, 상황의 적절성, 화를 낸 후의 변화 가능성과 가치를 모두 따져본 후에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이거 길게 2폭 쳐. 큰 소리로 짜증내고 동료들을 비난했던 명옥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10전 더 뛰어. 왜냐면 이게 삭아가지고 부직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뛰고 이쪽으로 빼놓든지. 명옥 씨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동료들이 할 일도 차분히 설명해 줍니다. 분노 관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료들에게 화내는 건 적절하지 않고 화를 내도 동료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말을 이렇게 했지. 방법을 바꿨지.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딱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하러 가면 그 현장에서 도착하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오늘 할 일을 서로 의논하자. 지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의를 해서 마감을 어떻게 떨어뜨릴 건가. 우리가 같이 이제 같은 목적으로 이제 하자. 그리고 책임도 같이 지자. 뭐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하니까 오늘은 좀 재밌었어요, 언니들하고. 아니,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7단 주고 단지 못 빼라고 딱 메모 좀 해주면 내가 하잖아.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까먹으면 또 물어보고, 이씨. 사이즈가 몇 가지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말은. 아유, 못 빼면 내가 7단 주고. 과거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주 화를 냈던 명옥 씨. 과연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던지기야? 한 번 들으면 여기에서 입력이 안 돼. 글씨 쓴 걸 보는 거하고 또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그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가 내가 어느 정도 뺄 거를 자기는 알잖아. 빼고 요거 좀 도와줘라고 딱 매직으로 써서 그냥 요거 좀 도와줘 그러면 딱 메모해주면 3단위 46캡에 뭐 날짜를 적어 자기야. 명옥 씨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자 남편도 부탁을 들어줍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보상이 있어야죠. 자기는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난 써준 거 보고 빼기만 해줘. 요렇게 딱딱 적어서 거기 내 기계 앞에다 딱 붙여주면 내가 신경질 앞을 안 내고 잘 해줄 테니까 요 메모 좀 부탁해. 감사합니다. 아유. 종섭 씨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 때문에 주로 화를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공주 밥책이 아니라 집 하나를 놓고라도 내 40년, 50년 동안을 얘기해도 고집을 세우니까 얘기야. 김뿐이야.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우라가 치민다는 종섭 씨. 도대체 나이를 갖다 거꾸로 먹어. 체열 검사 결과 가슴에서부터 얼굴까지 열이 꽉 차 있습니다. 전형적인 화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섭 씨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 쌤이 지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나한테 일단 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편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편하게 호흡을 합니다. 코에만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먼저 깊은 호흡을 하면서 평소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에 집중하여 천천히 지켜봅니다. 그 생각을 관찰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 나기도 오로지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된 것들은 생겼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에 나타난 여러 감각조차도 또 살아나고 깊은 호흡을 통해 감각과 생각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관찰하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분노에 치우친 감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오감의 자극이
분노로 치우친 감정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중섭 씨는 자주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화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화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내가 어떤 그 생각을 좀 주위로 돌리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갑작스럽게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에 갖고 있던 여러 안 좋았던 기억들 한꺼번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야. 폭발하기 전에 거기서 스탑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날 두드리기라는 방법을 쓸 건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손날 두드리기와 같은 행동과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말은 주의를 환기시켜줍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화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사건 한두 개가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다른 시각, 조금 더 자신을 편하게 또는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는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도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종섭 씨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적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미고 뭐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와중에도 나한테 좀 많은 그 희망이 남아 있더라고요. 희망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미래를 좀 이렇게 가질 이렇게 좀 확실한 미래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팔 주 동안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명옥 씨와 종섭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다시 두 사람에게 분노와 관련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명옥 씨의 가슴과 얼굴에 집중됐던 열은 떨어졌고 화병 지수는 2배가량 낮아졌습니다. 화와 함께 나타나던 불안과 우울도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종섭 씨도 8주 전보다 화병과 불안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우울 지수 역시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2달간의 교육 후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냈다 이런 마음을 좀 해결하고 나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하면서 행동을 또 조금 자중하는 거지.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종섭 씨는 어떨까요? 화도 뭐 많이 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본인한테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얼굴이 환해졌다 그럴까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감으로써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더 이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주간의 분노 조절 교육을 마친 10명의 초등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화를 제대로 알고 조절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발전하는 어린이상 이름 도연이는 교육 전보다 분노 수준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혁은이는 교육 전에 비해 현재의 분노 수준인 상태 분노가 3분의 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훈이도 분노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던 모든 아이들의 분노 수준이 또래 평균보다 낮아졌는데요. 달라진 것은 분노 수준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전체 지능과 언어 이해 능력, 지각 추론과 작업 기억 능력, 그리고 처리 속도가 교육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이해력이라든가 또 지각 추론 능력이라든가 또 작업 기억력, 처리 속도 다 좋아졌거든요. 그 사이에 지능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분노 감정이라든가 좌절 감정, 우울감이라든가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되니까 집중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돼서 지적인 지능 지수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또 있습니다. 아이들의 화난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던 엄마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라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면 이제는 엄마가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서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어. 서로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서우야.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화도 요즘 잘 안 내고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화나면은 그냥 무작정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던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엄청 나아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옛날에 꾸중을 내면은 맨날 입비좀 내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난 8주간의 분노 조절 교육은 아이들에게 화가 긍정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이지만 이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역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